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쩐데리TV의 쩐데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날씨가 조금은 우중충한 주말인데요. 코로나 항상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아울러서 이제 이번 주 월요일도 역시 대체 휴일입니다. 주식시장에 대한 생각은 조금은 접어두시고 편안한 좀 연휴를 보내셨으면 합니다. 우선은 코스닥과 코스피 좀 다른 흐름을 보이는데, 워낙에 약보합 수준의 상승과 하락이라서 큰 특별한 어떤 이슈 사항은 없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우선은 뭐 이 미국의 고용 지표에 대한 부분들, 아울러서 이제 미국이 부채 한도를 4,800억 달러 상향 조정하는 데 있어서 이제 공화당과 민주당이 합의했다고 좀 발표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이슈들 때문에 투심의 좀 회복에 도움이 좀 됐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뭐 워낙에 환율도 한 1190원 정도로 높게 좀 진행이 되고 있고, 아울러서 뭐 에너지 가격의 상승에 대한 부분들, 너무나도 여러 가지의 이슈들,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이슈들이 지속적으로 좀 누르다 보니까 상당 부분 이 우리 주식시장을 참여하시는 구독자분들께서도 상당히 좀 어려우실 거는 같아요. 언제는 또 환율이었다가, 언제는 인플레이션이었다가, 또 언제는 테이퍼링 이슈였다가, 헝다 이슈였다가, 고용지표 이슈였다가, 에너지 가격 상승 이슈였다가, 한두 개가 아니죠. 뭐 하나의 어떤 바로미터를 미국 시장, 그러니까 S&P 500과 다우, 나스닥을 좀 보면서 우리 지수가 어떻게 받쳐주는지, 그리고 그 지수의 상승 때는 어떤 종목이 잘 가고 어떤 종목이 좀 밀리는지를 보면서, 내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종목이 지수가 상승할 때에 갈만한 종목일지, 지수가 하락할 때 오히려 이슈가 좀 쏠리면서, 수급이 좀 쏠리면서 갈 수 있는 종목일지를 구분하는 것도 좀 중요하다라고는 좀 생각이 됩니다. 우선 다우 산업지수가 보시는 것처럼 0.03% 하락을 하고, 어찌됐건 이 3일 정도의 양봉 상승을 좀 마감을 했고요. 나스닥 종합도 비슷합니다. 3일 정도 상승했던 부분들을 일부 음봉으로서 약간 좀 돌려 세우고 마감을 했고, S&P 500도 보시면 이런 식의 음봉으로 좀 마감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장이 다 이런 식의 음봉을 좀 만들어 냈고요.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흐름 자체를 막 나이스하게 좀 볼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 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어쨌든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을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될지는 끊임없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우선은 미국 시장이 금요일, 우리 시장은 토요일 새벽에 이렇게 마감을 좀 했기 때문에 우리 시장을 좀 돌이켜 보면, 자 보시면 이게 코스닥입니다. 코스닥도 하루 정도 이렇게 반짝 좀 양봉을 좀 세워놓고, 결국에는 뭐 어쨌든 이 양봉의 몸통을 훼손하지 않는 수준의 하락이긴 합니다만은 음봉이 좀 나와줬어요. 뭐 잘못하면 900일선까지 좀 위협을 받겠다라고 좀 저는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도 그 정도 수준의 급격한 하락은 나오지 않아서 좀 다행이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코스피를 보면 역시 뭐 3대 주요 지수, 미국의 3대 주요 지수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하락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어쨌든 이 양봉의 몸통을 완전 훼손하면서 삼키는 듯한 정말 하락 장악형의 음봉이 나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좀 희망이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다음 주에 이게 또 다시 한번 저점을 테스트하러 갈지, 아니면 이내 좀 반등을 해주면서 괜찮은 흐름을 보여줄지는 조금은 지켜봐야 될 시점이다.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럼에도 보면 어찌됐건 우리가 이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뭐 지켜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금요일날 전부 외국인과 기관은 다 매도를 쳐버리고 결국엔 개인만 샀어요. 저는 그게 어찌 보면 가장 큰 리스크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도 해보고 조심스럽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게 되네요. 아무래도 외국인이 좀 받쳐주면서
사주거나 워낙에 뭐 대외적인 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이 사는 것은 차치하고서라도 기관이 받쳐주면 될 텐데, 연말로 가면 갈수록 기관은 지금에 있는 포트폴리오를 재편하면서 매도 물량들이 출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압박감도 좀 있고요. 이 결국에는 우리 동학개미 분들의 그야말로 자금이 투입이 되어야만 어찌 보면 좀 제대로 된 찐반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가 있는데, 그도 그렇게 나이스하지 않은 것은 워낙에 시장에서 부동산, 주식 혹은 기타 등등 할 것 없이 대출에 대한 수요를 완전히 잘라버리면서 이 부채에 대한 부담감을 좀 해소하려고 하고요. 워낙에 위험이 될 수 있는 우리 그 가계 경제에 뇌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대출로 인한, 과도한 대출로 인한 어떤 투자, 그게 또 손실로 이어지면 그렇게 또 다시 피드백이 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 차원의 어떤 조심스러운 대응이 좀 계속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 보니까 개인들만의 힘으로는 쉽지가 않다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주식이나 코인으로 벌었던 돈들이 부동산으로 더욱이 투자가 좀 되면서 우리 시장이 다른 전 세계 시장과 좀 차별화된 부동산에 정말 집중화 현상, 물론 해외도 그렇지만요, 그런 게 좀 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상황이 주식시장에 있어서는 녹록지 않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그나마도 상승한 종목이 코스닥도 코스피도 하락보다는 조금 더 많은, 그죠? 조금 더 많은 정도로 나왔고, 그럼에도 뭐 다음 주 화요일부터 해서 금요일까지를 지켜봐야 되는 입장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우선은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렇다면 해외에서 어떤 이슈들이 나왔는가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스푸트니크 V와 WHO의 이 트위터를 팔로잉을 해놓고 우리 구독자분들과 같이 보고 있습니다. 워낙에 기사가 많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매스컴을 통해서 나오는 기사가 정말 팩트인지 체크해보기 위함이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한번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스푸트니크 V에서 나온 기사라고 하긴 좀 그렇죠. 이 트윗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면 이슈가 나왔던 게 좀 있거든요. 자, 요건데요. 로이터 통신에서 나온 기사입니다. 이게 이렇게 로이터 통신에 나온 기사고요. 이걸 인용해서 아마 리트윗한 것 같아요. 저번에 나왔던 기사와 비슷한 것 같다는 생각 좀 합니다. 러시아 스푸트니크 V 백신 문제 해결에 가까웠다. 제네바 10월 8일 로이터 통신 따르면 WHO 대변인은 금요일 러시아의 스푸트니크 V 코비드-19 백신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당국이 잠재적 긴급사용 목록에 대한 날짜를 밝히지 않고 가까웠다라고 말했다. 요게 상당히 좀 이슈화가 됐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이게 아마 이트론과 이화전기의 주가 상승뿐만 아니라 EID의 상승에도 영향을 좀 미치지 않았나 좀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고, 피달라 차이브는 제네바 브리핑에서 대부분의 문제를 천천히 해결하고 있다. 빨리 해결하면 좋겠는데 천천히 해결한다고 하네요. 자, 미하일 무하시코 러시아 보건장관이 지난주 WHO에 백신 등록을 하기 위한 모든 장벽이 허물어졌고 일부 서류 작업만 남았다고 말했죠. 그 WHO의 트윗으로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좀 나왔었는데 이게 원문인 것 같아요. 그죠? 러시아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70개국 이상 사용이 승인된 스푸트니크 V 주사는 WHO와 유럽 의약품청 EMA 검토를 받고 있다. 그들의 승인은 특히 유럽에서 촬영을 위한 새로운 시장을 열 수 있다. 촬영을 위한, 이게 아마 좀 잘못 번역된 것 같은데, 무라시코 제네바에서 테워드 로스 아드하놈 거브라이스스 WHO 사무총장을 만났다. 쭉 보면 인터팩스 통신에 의해
인터팍스 통신에 의해 스푸트니크 V 백신의 홍보 및 등록에 대한 러시아 입장을 들었고 모든 질문을 삭제했다. 자, 해소했다라고 하는 게 맞겠네요. 아울러서 WHO에서 스푸트니크 V 등록을 처리하는 회사는 몇 가지 문서에 서명하고 몇 가지 추가 문서를 제출하면 될 것이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게 트윗으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다른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은 딱히 언급된 바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그죠? 다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없는 것 같다 생각이 좀 들고, 이제 그 WHO 또 팔로우를 하고 있거든요. 자, 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레예수스 사무총장의 이 트윗입니다. 여기를 한번 들어가서 보면 내용들이 좀 있나 보겠습니다. 아까 WHO에서 나름의 어떤 언급을 한 부분들이 여기도 나와 있나 지금 제가 보고는 있는데요. 현재는 그 말씀드린 로이터 통신을 통해서 나온 내용은 이 WHO 사무총장에 의해서 이 트윗에 리트윗되거나 언급이 되거나 한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이터 통신의 WHO에 대한 그 기사를 인용해서 스푸트니크 쪽에서 언급을 한 것일 뿐이지 이 트윗에는 지금 나와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내용, 이게 로이터 통신에서 나온 내용이 어찌됐건 WHO에서 이렇게 언급을 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죠? 여전히 지켜볼 만한 기대감은 뭐 유지가 되고 있네요.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 참고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차트로 한번 돌아가서 보면 우리 시장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모두 빠졌고 둘 다 음봉이었고 또 외국인과 기관은 다 매도를 했었죠. 자, EID를 보면 이제 이게 EID 차트입니다. 우선은 매동을 한번 볼까요? 코스피, 코스닥이 양시장 모두 순매도였음에도 불구하고 EID는 조금 이슈가 있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웬만하면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나 순매수에 대해서는 크게 중요도 있게 보지 않는다라고 여러 차례 언급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EID 같은 경우에 보시는 것처럼 외국인과 기관이 이 코스피가 두 주체가 모두 매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순매수를 했어요. 수량으로 보면 조금 감이 안 오시니까 금액으로 보면 6억 5,900만원을 순매수했습니다. 순매수란 것은 매수한 것과 매도한 것과 계산을 해봤을 때 매수한 금액이 더 많다라는 겁니다. 수량으로는 이렇게 약 160만 주 정도가 더 많고 금액으로 따져보니 6억 5,900만원 정도 더 샀다라는 거고, 약간의 이 반등의 개는 6억 7천만원 정도를 매도를 했고요. 기관은 700만원 정도 순매수를 했습니다. 수량으로 보면 이런 식이에요. 그간 금융투자가 의외로 장기간 순매수로 들어와줬어요. 수량은 많아 보이지만 워낙에 동전주기 때문에 금액은 적죠. 금액은 작은데 어찌됐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뭐 나름의 이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해서 아직은 이런 좀 긍정적인 흐름들이 그나마 이렇게 매수세에서 좀 드러나고 있는 듯한 느낌이 좀 보여집니다. 최근에 이런 3일 동안에 워낙에 시장이 많이 밀렸다가 조금 반등하자마자 개인들이 다 털어버렸어요. 그렇게 좀 빠져나간 부분이 있고, 그럼에도 다행히 EID는 외국인이 오히려 3일 순매수를 하고 있다. 이런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차트를 좀 보기 전에 신용 현황 한번 볼게요. 이건 뭐 제가 EID 신용 현황을 보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EID도 지금 잔고율이 1% 정도 되던 이 잔고율이 지금 많이 빠졌죠.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잔고율, 신용잔고가 0.94%로 잠깐 이 상승할 때 상환을 다 해버렸어요. 괜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다 상환을 해버렸고, 우리가 지수의 신용도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보면 거래소는 1조 2천억 정도, 12조 5,800만원 정도의
잔고가 남았고 13조 가까이 됐던 게 지금 1조 가까이 빠졌죠. 이게 반대매매 영향도 있고 미수로 한번 질러볼까 했던 바닥을 잡고 한번 수익을 좀 보자라고 했었던 그런 수량들이 들어왔다가 이내 반등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밀린 것도 있고요. 코스닥을 보면 신용잔고가 아직도 10조대입니다. 10조 4,400만원 정도. 다음 주에 한번 더 밀려버리면 아마 코스닥은 10조가 깨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신용잔고가. 예전엔요, 지금 이제 거의 한 21조 정도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22조 정도 되잖아요. 예전에는 무려 뭐 불과 한 10조, 12조만 돼도 신용잔고가 굉장히 높다. 시장에서 이 신용잔고가 뇌관으로 되면서 주가가 한번 눌려버리면 굉장히 반대매매가 많이 나와서 주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언급됐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뭐 무려 23조가 됨에도 불구하고 뭐 받쳐줄 수 있다라는 내용이 좀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쉽게 볼 수만은 없는 자리예요. 지금 보면 그렇게 쉽게 볼 수만은 없는 자리고 그렇다 보니까 시장에 한 번 더 눌려버리면 반대매매가 또 반대매매를 낳기 때문에 한 번쯤 더 눌릴 가능성도 있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이 아이들 보면서 오랜만에 상승한 이트론도 한번 보고자 합니다. 이트론 오랜만에 좋은 흐름 가져갔는데요. 그 좋은 흐름을 가져갔을 때에 개인들은 팔아버렸고 외국인이 들어왔어요. 금액으로 보면 외국인의 매수세가 한 10억, 13억, 한 23억 정도 순매수 들어왔습니다. 어쨌든 이트론 주주분들께도 축하를 좀 드리고 이화전기는 그런 흐름과는 조금 다르게 매동이 좀 다른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한번 보면요. 이화전기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아니지만 이화전기도 그렇고 이트론도 그렇고 그렇죠? EID도 그렇고 모두 다 300이평선을 터치를 하고 지지를 좀 확인하고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요하게 봐야 될 이 300이평선이라는 자리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를 만약에 거래량을 실리면서 음봉으로 빠져버린다면 아래쪽으로 굉장히 많이 열려있기 때문에 힘들다, 쉽게 다시 복구하기는 만만치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바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중요한 자리에서 빠른 시일 내에 좋은 이슈와 함께 22평선 돌파하는 양봉을 세워야 됩니다. 종가 기준으로 윗골이 안 달고 달더라도 반드시 22평선을 지켜주면서 뭐 물량 소화하는 윗골이 단 피레침 뭐 양봉이든 음봉이든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영망치형이든요. 근데 그렇게 물량을 소화하면서 하더라도 어찌됐건 이 투심이 망가지지 않도록 뭔가 하나의 시그널 상승에 대한 어떤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은 보여줘야 됩니다. 차트상으로도요. 거래량이 실린다면 가급적이면 양봉이 나와야 되고 피레침으로 음봉이나 양봉이 나와서 영망치형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그게 그야말로 막 거래량이 완전히 실려가지고 하방 쪽으로 밀어버리는 작업이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한번 상승을 해놓고 그냥 그 상승 상태에서 더 올려붙이지 않고 두면 결국에는 주가가 슬슬슬슬 기어서 매도할 사람들 매도하고 버틸 사람들 버텨서 다음 날에 한번 세게 가는다라든지 어떤 그런 좀 흐름으로 물량을 좀 소화하더라도 그렇게 좀 가져야 된다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에 흐름 자체가 주가의 흐름 자체가 지금 제대로 된 그 강력한 어떤 반등의 모드로 가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시동을 못 걸고 있잖아요. 시동을 좀 못 걸고 있고 그렇다라고 하면 빠른 시일 내에 좀 이렇게 이 자리에서는 지수가 좀 밀리기보다는 잘 버텨주면서 그 버텨주는 지수에서 그야말로 이슈가 좀 나와주면서 빨리 좀 상승에 대한 흐름을 가져가야만 좀 이제 그나마도 가능성이 좀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22평선을 지금 터치를 몇 번을 했는데 제대로 지금 돌파를 못하고 있어요. 한번 치고 빠졌다가 다시 치고 밀렸다가 자, 여기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주말간에 좀 긍정적인 소식이 나오든지 아니면 뭐 어떤 방식으로든 상승 쪽으로 갈 수 있는 기대감이 좀 수급이 들어오면서 저는 빨리 양봉을 좀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불과 며칠 안 남았습니다. 10월 18일, 19일에 청약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시작이 좀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일정을 뒤로 미루거나 하지 않는다면 어찌됐건 쇼부가 나야 되거든요. 쇼부가 나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어느 정도 기대할 만한 수준의 이 상승을 좀 만들어내는 그런 흐름이 나와야만 이 주가에 대한 부분들 더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주주분들의 입장에서도 긍정적일 수가 있고, 또 아직까지 조금이나마 남은 그 기대감을 한번 불씨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좀 다음 주에는 좋은 흐름이 좀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한 번 정도 반등하고 나서 이 쌍바닥의 느낌으로 지금 일봉상에 그죠? 쌍바닥의 느낌으로 한번 상승으로 돌려 세우는 흐름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좀 바래 봅니다. 이런 식의 흐름이죠. 그렇게 좀 생각이 우선은 좀 되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순매수도 좀 들어와 줬고, 이슈도 어쨌든 계속 트위터를 통해서든 뭐를 통해서든 나오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이 답답한 흐름의 끝이 곧 마무리되고 상방이든 하방이든 방향성을 좀 정하고 최소 5%에서 10% 이상 되는 상승이 좀 나와야만 뭔가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아직까지는 그 이외에는 특별한 지금 이슈가 없고 그런 이슈들을 살피면서 매일매일 물론 트래킹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슈 메이킹이 좀 약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워낙에 뭐 시장도 안 좋고, 그래서 조금이나마 시장이 좀 반등이 나와주면서 EID에 한번 수급이 쏠릴 수 있는 좋은 소식이 좀 나오는지 보면서 매일매일 다시 한번 트래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EID가 시간외 단일가에서 약간 상승했나요? 아니네요. 보합으로 그냥 마감을 했네요. 이 정도 수준인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그렇게 간단히 좀 말씀을 드렸고요. EID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갈 수 있을지, 여기서 과연 다시 한번 강한 상승의 추세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 그렇죠? 지켜보시면서 주봉상으로도 지금 이 302평선을 거의 돌파하나 마냐의 흐름인데요. 여기서 눌리지 않고 제대로 된 좀 반등의 어떤 상승 흐름이 나왔으면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영상을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그리고 여력이 되시고 또 도움이 되셨다면 하단의 영상 하단의 땡스를 통한 후원도 해주시면 큰 도움을 받습니다. 항상 그렇게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여러가지 도움을 좀 받고 그렇게 해서 더 좋은 영상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주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